예, 오늘은 경제학이 아닌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세계 삶의 생각이라고 이익주 교수님이 그 역사전을 출연하시는 분이죠. 제가 그 연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독서클럽에 와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고려 멸망 쪽에 그때 살았던 이세계 삶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고려 멸망 때 정세에 대해서 또 조선 건국의 정세에 대해서 좀 같이 뭐 저도 문외한이지만 고려 후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뭐 저같이 아마추어이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동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고려 후기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은 원나라, 즉 몽골과 싸워서 패배한 후에, 즉 고려가 30년간 강화도에서 계속 대모황전을 하면서 원과 싸웠죠. 그러다가 결국 30년 만에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고려의 국왕은 그 이후에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우리나라 국왕 위에 원나라가 있으니까 이런 원나라에 친분이 있는 이런 세력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뭐 왕 자체도 사위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제의 외손자라고 볼 수 있죠. 그 전 황제. 그리고 뭐 기왕후라고 알려진 원나라에 시집가서 황제의 황후가 되는 이런 사람까지 나오면서 이런 세력들이 고려에서 지배를 하면서 횡포를 많이 부립니다. 많은 땅을 빼앗고 하면서요. 근데 한편 좀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것은 이렇게 원나라 때 뭔가 거의 식민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못 살았다고 생각했는데요. 반면에 지방에서는 상당히 엄청난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기록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거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이색도 그랬고 정몽주, 정도전, 조준 등 그 고려 말기에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 조상이 시골에서 농사짓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충청도, 뭐 전라도, 지금 경상도 지역에서 그 농촌에 있던 사람들 중에 갑자기 부유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자식들을 공부시켜서 중앙정계의 과거를 보게 해야겠다라고 처음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원나라 시대라는 거죠.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그 몽고가 침입하니까 다 섬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섬하고 해안 지역이 갑자기 많이 개간됩니다. 그리고 모내기라는 새로운 기법이 도입돼서 점차 널리 쓰이게 됐고,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수지를 만들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수리시설을 만드는데 앞장선 이런 농부들이 갑자기 많은 수확물을 얻어서 부자가 됐죠. 또 선진 농업 기술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역사책을 보면 강남미라고 하는 중국에 품질 좋은 쌀이 들어왔다. 또 잘 알다시피 문익점이 목화를 들여온 것도 바로 이 시기고요. 그 다음에 농상집요라고 우리나라의 모든 그 농사 관련 책들의 그 원본이 되는 농상집요라는 책이 이 원나라에서 도입됩니다. 그리고 뭐 농사는 아니지만 최무선이 화약을 중국 사람에게 배워온 것도 이 원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이라는 세계 제국에 여러 지식들이 모였는데 이걸 강제로 고려 사람들이 자꾸만 원나라에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왜? 왕도 이제 자기 외할아버지인 원나라에 가서 또 장인어른이 원나라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인사하는데 신하들이 많이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원나라에 뭐 거의 쥐방울 드나들듯이라고 할까요? 계속 드나들면서 그것을 자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거의 그 국외로 나갈 수 없도록 딱 이런 그 쇄국 정책이 자연스러웠던 반면에 원나라 시기에는 억지로라도 자꾸만 세계 대국을 방문해서 신진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어떤 경제 발전이 우리 생각과는 달리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삼남 지역에서 많은 농민의 자손들이
관리가 되어서 중앙정부에 진출하게 됐는데 이것이 신진사대부입니다. 이색이 이 신진사대부의 아주 가장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한산 이씨거든요. 충남 한산이라는 지방에서 대대로 지방 향리를 하던 집안인데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부유해져서 이색의 아버지인 이곡이라는 사람이 아주 총명해서 고려에서도 과거를 봐서 급제했고, 그런데 이제 지방 출신이니까 무시를 당하니까 내가 여기 지방 출신이 고려에서 급제해봐야 그렇게 큰 보람을 못 느낀다 해서 원나라로 또 갑니다. 그래서 원나라에서 또 과거를 봐서 원나라 과거에 급제합니다. 물론 그 외국인을 위한 과거 제도겠지만 어쨌든 어려운 것이겠죠. 여기에 급제하면서 갑자기 원나라의 친구가 생기니까 이제 뭐 이곡의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 고려 정부에서는 원나라의 연줄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크게 출세하게 되고요. 이색 또한 이런 아버지를 따라서 역시 머리도 좋고 그래서 또 한국에서 급제하고 원나라에서 공부한 다음에 이때 원나라에서 공부한 것이 주로 성리학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없는데 딱 때를 맞춰서 머리 좋은 이색이 고려에서 원나라에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원나라에서 또 과거 급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색 가문이 그 고려시대에 유일하게 부자가 모두 원나라 과거에 붙은 가문이 되고요. 그래서 지방 향리 출신임에도 아주 명문 사대부와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익주 교수님이 강의하시면서 이런 이색이 만약에 원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으면 아주 호의호식을 하고 존경을 받는 학자가 되었을 텐데라고 아쉬워하셨는데 이색이 원나라에서 과거 급제하자마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뭐냐면 공민왕이 그 원나라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나라에 반대해서 고려를 독립시켜야겠다라고 반원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때 이제 국내의 반원 세력을 다 죽이거나 쫓아내고 지금 원나라가 지배했던 함경도 쪽의 쌍성 총강부를 탈환하는데 이때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춘이 몽골 군대 밑에서 일하다가 공민왕을 도와서 이 쌍성 총강부를 탈환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이자춘의 아들인 이성계가 공민왕한테 이제 인정받아서 중앙 정부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공민왕이 이렇게 과거를 계속 붙어오던 신진사대부들을 이용해서 내가 왜냐하면 그 그게 아니면 귀족 친원 세력이니까요. 원나라에 반대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신진사대부다라고 해서 등용하고 또 승려계층인 신돈 등을 동용해서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색이 이 공민왕을 돕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원나라가 어마무시하게 강한 나라인데 세계 대국인데 여기에 공민왕이 대항하니까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국내적인 반발이 상당히 셌고요. 또 원나라에서 싸우다가 원나라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쫓겨온 한족인 홍건적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면서 국토가 완전히 피폐됩니다. 그래서 공민왕의 이런 그 개혁 운동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다 공민왕이 이제 궁궐에서 여러 가지 일로 죽게 되고 이 공민왕이 죽은 다음에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공민왕의 아들 우왕을 데리고 이제 다시 원나라랑 친해져야 된다라는 복고적인 반동적인 이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색과 같은 신진사대부들을 모두 배척하고요. 이때 정도전도 유배를 가게 됩니다. 정도전도 이색과 똑같이 아버지 때부터 과거 급제, 원나라까지 못하고 국내에서 과거 급제한 시골 출신이고요. 근데 성격이 되게 강했나 봅니다. 그 유배 갈 것까지는 없었는데 이색은 그냥 벼슬을 못한 분인데 그 이인님이 원나라 사신이 오니까 맞아라라고 정도전이 했더니 나는 원나라 사신을 차라리 막 죽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인님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러고 정도전을 유배를 보내서 그 아마 전라남도 쪽으로 가서 아주 불우한 생활을 오랫동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요. 개혁에 대한 의지가 더 세지죠. 이님이 잘 했으면 모르겠는데 다 공민왕이 한 걸 무효로 만들면서 또 부정부패가 다시 생기고요. 수정목 공문이라고 수정목이 몽둥이 나무 몽둥이 수정목이라는
나무로 만든 물풀의 나무로 만든 몽둥이라는데요. 그때는 뭐 공무원이 이렇게 공문을 들고 와서 뭘 집행하는 게 아니라 수정목을 들고 와서 사람들을 패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빗대어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인임의 사실은 군사적인 지원자가 최영이었는데 최영이 이것을 보다 못해서 이인임이 너무 부패했다 해서 이인임을 배신하고 죽이게 돼서 이제 이인임 정권이 끝나게 됩니다. 최영은 참 글쎄요, 뭐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평가가 참 강직한 사람이지만 정치적인 그런 감각이 좀 없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희님을 사실 도와서 부정부패를 하는 것을 도와주다가 또 어떤 순간 양심을 깨닫고 이희님을 죽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개혁으로 못 간 거죠. 그게 어디서 드러났냐면 그 위화도 회군이 일어납니다. 기껏 이인임을 죽이고 명나라 쪽으로 설 줄 알았던 최영이 이제 그 원나라를 계속 지지하니까 그리고 명나라를 공격하라고 그러니까 이성계가 위화도까지 갔다가 지금 명나라랑 전쟁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돌아온 게 위화도 회군이고 이것을 계기로 최영을 죽이고 이제 다시 명나라와 친하자는 계기가 되고 신진 사대부들이 이제 나서서 정몽주, 정도전, 이색 이런 사람들이 나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쯤 되면 공민왕 때는 모두 다 신진사대부들이 고려를 살려보자 개혁을 해서 이랬는데 정몽주나 이색처럼 여전히 고려를 살리자는 세력과 정도전처럼 고려는 이제 가망이 없으니까 고려의 문을 닫고 조선을 세우자라는 이 두 파로 나뉩니다. 당연히 이 조선은 이성계를 세우려는 세력이죠. 그래서 토지 개혁을 하는데 그 고려 시대에 토지 제도 관련해서 세금 걷는 거 관련해서 부패는 수조권이라는 그 부패가 있었답니다. 뭐냐면 원래는 자기가 관리를 할 때만 어떤 땅에서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집안일에 써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 뭐 수원 지방의 관리였으니까 수원에서 여전히 그 세금을 걷었다는 거죠. 그럼 뭐 할아버지가 수원 지방의 관리인 사람도 세금을 걷고 아버지가 관리인 사람도 걷고 자기가 수원의 관리인 사람도 걷고 그래서 수원 지방에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의 농민은 도대체 뭐 옛날 그 관리들 자손에게까지 다 세금을 내니까 이것을 당연히 타파하자라고 했는데 이색이 요거를 좀 반대했답니다. 이유는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색은 자기는 그런 돈을 받지도 않지만 왜 반대했냐면 그래도 이렇게 관리로서 이 세금을 떼가는 사람들이 고려의 마지막 지지 세력인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뺏으면 고려가 멸망할까봐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죠. 어쨌든 이색이나 정몽주가 반대하니까 정도전이 어떤 술수를 쓰냐면 이 척불이라는 사상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와 친한 사람은 다 부패했다. 그 정도전이 그 이색의 제자였답니다. 이색이 성리학을 국내에 들여와서 그 성리학을 배운 것이 정도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정도전은 자기 스승인 이색을 저버리고 더군다나 이색이 자꾸만 자기가 하려는 조선 건국을 반대하니까 이색은 불교를 옹호하는 썩은 학자다라고 해서 이색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정몽주는 심지어 죽여서 그 조선을 건국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색은 그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기도 하지만 또 그 시대가 너무 빠른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내가 새로운 제도가 꼭 좋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순진한 뭐 전교 1등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나. 점잖고 학식은 있으나 이 빠른 변화를 막 적응하기 힘든 사람이었던 반면에 정도전은 좀 성격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불같은 사람이고 하지만 어떤 불만이 가득 찬 사람이 평소 같으면 성공을 못했을 텐데 이런 어떤 극병기에 자기의 불만이나 이런 그 어떤 세상을 바꾸겠다는 사상을 막 표출해서 성공을 한 사람인데요. 또 재밌는 거는 결국 정도전은 이방원한테 죽죠. 이성계의 아들인데. 그리고 지금도 정도전이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 또 있는데 조선 뭐 중기 후기가 되면 오히려 그래도 자기 조국을 지키렸던 정몽주나 이색이 더 훌륭했던 사람이라고 또 사림들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뭐 저는 이거에서 누가 옳다 그러다라는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되게 힘든 사회, 뭐 여러 가지로 서로를 공격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조상님들도 자기 시대에 이런 어려움들을 다 겪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듭니다. 우리 역사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